연구소에서 시장으로 가자! 이부에서는 창업을 하고 지금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이 창업한 이후로부터 쭉 둘러봤을 때 제일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언어가 너무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랩미팅 하게 되어지면 저희가 관련되어져 있는 연구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견적서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세무서도 가야 되고, 법률적인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하는 언어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경영 관련해서 본 거는 다 드라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뭐 회계가 어떻고 이사회가 어떻고 그런 것들 굉장히 그러니까 용어가 생소한데 그런 것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뭐 익숙치 않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죠. 일단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월급 날의 사장님의 이 가슴이 사장님이 무너지는데 아까 여기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얘기하는데 회사에 통장 잔고가 비어 있을 때,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으면 직원들이 전화할 때. 사고 터졌을 거. 전화하면 이게 또 뭐 때문에 전화한 거야? 이런 게 제일 두렵습니다. 아니 그 전화는 사실 직원들이 사장님 전화 받을 때 제일 두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서로 이제 꺼려하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나 보네요. 회사 일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전화는 기쁘게 받을 수 있는데 맞아. 예측하지 않았는데 뭔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맞아요. 뭔가 사고가 터졌을 것 같아. 터졌을 것 같아.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 돼. 맞아요. 안 받을 수 없고 궁금하니까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 대처를 받으면 심장이 덕덕하죠. 사모님께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힘든 걸 알고도 그러시는지. 이제는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끝까지 해라. 근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집에 돈을 많이 갖다 준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집에 돈을 적게 갖다 주면 그만해라. 근데 많이 갖다 주니까 계속 해라. 그런 거 아닌가요?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소 창업이다 보니까 뭐 기술도 있을 것이고 뭐 인력, 자본 아니면 뭐 시장 경제나 상황이나 아니면 뭐 미국 대통령이 바뀐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회사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바뀌는 거, 고객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거,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뭐 배터리 소재 가장 크게 만드는 양극재를 가장 많이 만드는 업체에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좀 했었는데 트럼프가 되고 갑자기 그 경영진에서 이 사업은 지금 좀 접자. 그렇게 갑자기 시장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예상도 할 수 없고. 사실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1년 넘게 같이 공동 연구하고 그리고 저희 인력을 투입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시장의 변수들 이런 거에 의해서 갑자기 뭔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좀 배웠습니다. 그게 사실은 외부에만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옆에 있는 기업이 더 큰 기업이 이제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자고 했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갑자기 직원들 퇴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멘붕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퇴사한 직원이 없으신가 봐요? 다행히 아직 퇴사한 직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 화이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그 시장 상황, 매출을 내기 위한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라고 뭐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기술이나 자본, 인력 이런 것들은 그 매출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느껴지네요, 저는. 근데 그것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정말 이게 얘기한 자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걸 밸런스를 맞추는 일도 하나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에 너무 치중했다가 뭐 갑자기 자본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거든요. 인력만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기술 쌓으려고 이제 봤더니 직원이 이제 퇴직을 해버렸어요. 이거 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매니징하는 게 경영자로서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라마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자본 싸움, 이사회에서 뭐 주주 권리 싸움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또 재밌잖아요. 실제 이제 창업하신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절대 재밌지 않는데요. 입장이 좀 다르게 투자자하고 여기는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내부에 이제 주주가 있고 점점 이제 많은 주주들이 확보될 텐데 좀 싸움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분을 가지고 싸울 때가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성장했기 때문에 네, 지분 가지고 싸우겠다 이런 건데 지금은 뭐 지분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고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이제 투자를 받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투자자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 투자자하고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현장 실사 오고, 그리고 또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 3개월이에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네, 디스커션을 하고, 저희들이 얼마만큼 성장이 되어졌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끝에 네, 투자를 못 받았다. 네, 그러면 엄청 힘들죠. 시간들과, 네, 그리고 나의 노력들과 에너지들이 딱 사라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좋았던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걸 더 원하는구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깨닫게 됐어요. 네,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준비를 더 해야 되는 포인트를 6개월 동안 그들과 대화와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보면서 내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게 무조건 나쁜 일들은 아니었다. 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들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창업하신 대표님들보다 용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저의 얘기만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알았어요. 네, 잘 봤어요. 좋은 기술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딱 오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거죠. 네, 저희는 연락만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네, 경영학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 대표님은 그 사업 초기에 투자를 많이 안 받고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선택을 한 이유랑 그다음에 투자를 받았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회사 경영에 궁금하네요. 여기 투자를 받으신 분이 있어서 알겠지만 사실은 투자를 받으면 회사 경영을 초반에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죠. 왜냐하면 일단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임대를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지분이라는 게 사실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분을 이렇게 조금씩 떼어주는 과정에서 지분을 주고 너무 적은 돈 투자를 받을까봐 한번 성장해 보자. 이제 완전 리스크 하잖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렇게 되면 그 뒤에 투자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 돈을 안 내놓아야 된다는 걸 정반대로 반대로 하신 내 돈을 내놓을 거야. 돈 놓고 먹게. 내 돈을 내놓고 더 많이 가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넣고 시작을 했을 때 자본금이 커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투자를 받거나 뭔가 다른 사람이 신뢰를 할 때 좀 자기 돈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회사를 망가뜨립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내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게 확 와닿네요. 아까 뭐 생존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뭐 목표하는 바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뤘을 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회사 경영하면서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았는지. 통장에 돈 들어올 때. 네, 정확합니다. 통장에 돈 들어올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통장 잔고가 쌓여갈수록 자신감이 나온다. 그래서 통장에 돈 들어올 때 대표님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분 자신감을 보니 이제 저는 자신감이 있고 잔고가 상상이 됩니다. 잔고가 아직 없어갖고 아직 부족합니다.
가장 기뻤을 때가 뭐 통장에 돈 찍힌 게 가장 기쁘죠. 그 말인즉슨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이 고객들이 만족해할 때, 네, 잘 쓰고 있다, 괜찮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네, 이렇게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소에서 연구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행정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연구비 처리를 하거나 회계 정산을 하거나 회사로 가면 그게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뭐 직원을 두시는지 스스로 다 하시는지. 처음에 회사를 창업을 했을 때는 혼자 했죠. 네, 혼자 해야만 하죠. 그때는 직원이 없었으니까. 해야 될 게 그럼 기술 개발, 네. 뭐 마케팅, 투자, 뭐 유치, 투자도 받아야 행정, 되고, 네, 이게 어떻게 다 안 되죠. 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 개발이 안 돼요.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 업무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창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을 담당해 주실 분을 미리 찾아놔야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언제 돈을 편집. 맞아요. 네, 믿을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같이 나와줘야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대로 되고 행정 업무는 행정 업무대로 되고, 네, 또 회계 업무는 회계 업무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 뽑으셨나요? 네. 행정 네. 쪽. 네, 다 해주십니다. 인사, 회계, 격리, 네, 그리고 구매, R&D 과제 관리. 그분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줄어드는 시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있다 보면은 결제 한번 받으려면은 뭐 며칠씩 걸리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이제 경영진이 결정을 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쓰이는 시간은 다 세이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소 안에 있을 때 연구 개발하는 속도보다 밖에 있으면 훨씬 빠른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빨리 만들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구소 말고 스타트업을 하면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면서 뭐 달라진 점이나 뭐 여기 이거는 진짜 스타트업의 매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의 매력은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책임을 진다.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결자 해지. 네, 저는 그걸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한 거거든요. 매를 맞더라도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매를 맞고 싶은 거지. 네, 내가 잘했으면 저한테 상을 주고, 네, 잘못했으면 벌이 그대로 오는, 네,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취를 나눌 수 있다. 직원들하고. 만약에 이게 작은 팀들끼리 밤샐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렇지만 으쌰으쌰해서 뭔가 그 일을 성취했을 때 그거를 전 직원들이 다시 나누고, 저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성취가 되면 자, 내일부터 며칠 휴가야. 너무 좋더라고요. 며칠 휴가야. 아직 투자를 안 받아서 단독 결정이 가능해서 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희열을 느낍니다.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하던 분들보다는 활동도 많이 하시고 행정일도 하시던 분들이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많이 해봐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었는데 요즘에는 직장 은퇴 후의 삶이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양한 경험이 없으면 나왔을 때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저도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네, 2부에서는 대표님들 모셔서 실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2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3부에서는 회사를 아니면 모든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회사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